자 이제 그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서 적표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체크해놔. 어떤 표? 아 밑에 이거 요거. 아 피식량 이거. 아 중요한 그래서 식물 군집의 생산과 소비 총 생산량이라는 게 나와.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광합성 한 양이야. 광합성 한 양. 그 중에서 일부는 지가 써야 되지. 그 쓰는 걸 뭐라 그래? 호흡량이라고 그래. 지가 쓰는 거. 그 총 생산에서 지가 쓴 걸 빼면 이제 진짜 잉여로 남는 거잖아. 그걸 순생산량이라고 해. 일단 여기까지는 따라오나? 총 생산에서 호흡 빠진 만큼이 순생산이야. 순수하게 생산한 거다. 그 중에서 일부는 그 고사량, 주거, 고사량. 고사 낙엽량도 일로 들어가?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고사되는 거는 그냥 말라 죽는 거고 낙엽은 잎사귀 떨구는 거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게. 그 다음에 피식량, 먹히는 거. 먹히는 거. 그 기린 같은 애한테 잎사귀 뜯어 먹히잖아. 그럼 저 피식량이 이제 다음. 그렇지. 이거 이따 얘기해 줄게. 마지막 세 번째. 요걸 다 빼고 남은 게 이제 지가 몸뚱이 키울 때 쓰는 생장량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여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쭉쭉쭉 나온다고. 첫 번째. 피식량이 다음 소비자, 즉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에너지 양이야.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양이 피식량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뭐 분의 뭐로 해야 되냐? 순생산. 얘가 광합성한 총. 요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알겠지? 분모는 이거고. 그러니까 1차, 이것만 주고서 1차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라고 하면 식물 쪽에 있는 게 총생산량 이거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이거지.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라고. 이걸 주고도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한 양은 얘가 된다. 계산할 때 얘가 분모가 될 거고 얘가 분모가 되고 에너지 효율 구할 때 얘가 분자로 간다. 그럼 곱하기 100 때리면 에너지 효율 나온 거야. 다음 순생산량이 가장 높은 생물을 물어볼 수 있거든. 순생산량이 최대인 식물. 최대인 식물이 누구게? 음스림 직전이요. 이게 초본이야. 초본. 초본. 이게 초본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무 먹어, 풀 먹어? 나물. 쌀 먹잖아. 쌀이 초본이지. 초본의 순생산이 제일 많다고. 잉여로 남는 게 제일 많다고. 생장량이 최저인 식물이 있어. 밀치식물. 그렇지. 얘가 음수림이야. 음수림이 남는 저 생장량이 제일 적어. 그리고 이거는 식물로 따진 거고 그 생태 계, 환경으로 따지면은 열대 우림이 제일 높다 이게. 순생산. 열대 우림. 식물 종으로 따지면 초본이 저게 제일 크다면 생태 계, 장소로 따졌을 때는 열대 우림이 저게 최대가 나온다 이거. 아무래도 풀데이터 겁나 많으니까. 자, 요 그래프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총 생산에서 순 생산을 빼면 여기가 뭐야? 호흡량. 호흡량.
다음 충생산에서 생장을 뺀 나머지가 뭐 말라 죽는 거, 낙엽량, 고사량, 그리고 피식량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프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응용된 그래프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질소, 순환. 다음 이제 물질 순환 갑니다. 왜 이렇게 질소에 대처를 해? 질소 무슨 일 있었니? 질소에서 다 풀렸어.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 백호? 암산이요. 자 이거 봐. 물질 순환. 물질 순환 중에서 첫 번째 탄소 순환부터 보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C 약간의 화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 먼저 화가 되는 현상이 나가 기권, 그다음에 생물권, 기승 그다음에 여기가 직권, 여기가 수권이라고 적어보자. 여기서 탄소가 돌고 돌거든. 어떻게 도는지 보여줄게. 먼저 기권에 있는 탄소 형태가 뭐냐 물어보면 얘는 CO2,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 CH4도 여기에 속해. CO2, CH4 둘 다 공통점이 온실기체라는 거지. 낱개로 따졌을 때는 한 개당 에너지 그 온실효과 효율이 높은 건 CH4야. CH4가 가장 온실효과를 잘 일으키는 기체지만 양이 적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 알겠지? CO2는 CH4보다는 분자 하나당 일으키는 온실효과는 적지만 양이 많지. CH4보다. CO2가 공급되는 이유는 차를 존나 몰아서 화석연료의 연소. 얘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인간 개입이지 이게.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이게 유입이 된다면 CH4는 언제 유입되는 줄 알아? 냉매 요거는 낙농업 할 때 많이 나와. 농약? 소 키울 때 아 소가 풀 뜯어 먹지. 그 무슨 풀 뜯어 작품에서? 먹고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가 뜯어가거든. 거기서 그치. 제일 많이 나와 CH4.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은 책에서는 CO2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CO2도 나오는데 CH4도 나올 수 있어. 아 그 메테인을 생성하는 세균이 소 위에서 살거든. 그럼 얘는 생물권에서 공급되는 CH4지? 야. 얘는 이 직권에 있는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공급되는 애라고. 차이점 알겠어? 자 다음 생물권에 있는 거는 유기물의 형태로 있다고 해. 대표적으로 포도당이지. 포도당. 수권에 있는 형태는 그 탄산 H2CO3의 형태인데 이게 물에 한 번 녹으면 HCO3-고 물에 한 번 더 녹으면 CO3E-까지 돼. 각각의 이름은 얘는 탄산, 이건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 CO3E-는 그냥 탄산이온. 이 형태로 수권에 존재한다. 그럼 직권에는 무슨 형태로 있냐? 이 CO3E-가 칼슘을 만나면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의 형태로 침전돼. 탄산칼슘 또는 석회암 또는 조개껍질 이런 거. 탄산칼슘이라는 표현도 쓰고 석회암이라는 표현도 쓰고 산호나 조개껍질도 돼. 상어? 아 상어. 상어 산호나 조개껍질도 저성분이야. 다음 하나 더, 화석연료도 직권에 있는 형태야. 그럼 이제 화살표를 날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걸로 바뀐다만 따져주면 되거든. 얘가 이걸로 바뀌려면 뭐 하면 돼? 먹혀요 CO2가 유기물로 가려면 광합성. 이게 광합성이야. 그럼 거꾸로 돌아가려면 뭐 하면 될까? 호? 그렇지. 뭐 세포라죠. 세포. 이렇게. 다음 유기물이 이 안에서 돌고 돌 수도 있어. 생물권 안에서 돌고 돌 수 있다고. 뭐 하면? 먹이사 그렇지, 먹이사슬. 요 아까 봤던 거지. 먹이사슬 하면은 지 안에서 돌고 돌 수 있다. 다음 기권에 있는 게 수권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 이걸 우리가 용해라고 해. 용해. 녹는다. 근데 녹을 조건이 있어.
찬물, 더운 물. 찬물. 찬물. 저온에서 작용하. 저온에서 작용하. 반대로 뛰쳐나가는 걸 우리가 방출이라고 하면 돼. 용해 반대로 우리가 방출. 그 방출 온도가 높을 때 잘 돼? 낮을 때 잘 돼? 높을 때. 높을 때. 고온일 때 방출이 잘 된다. 이렇게. 다음 수권에서 직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침전이라고 해. 침전. 칼슘 만나갖고 침전된 거야. 침전. 그럼 직권에서 기권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얘가 화산 폭발 통해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판구조론에서 들어봤을 거야. 해양판이 딱 쏘고 들어가면 높잖아. 그쵸. 거기서 나올 때 이제 화산 폭발로 여기서부터 CO2가 뛰쳐나오는 거야. 화산 폭발. 근데 하나 더 있지. 인간의 개입인 화석연료 연소도 여기 들어간다. 화석연료의 연소. 생각해보니까 이 표를 저 지금 세 번째 표를 보거든요. 그중에 두 번이 이제 지구과학에서 경제쌤과 한번 그리고 시대에서 그래. 이렇게. 다음에 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화석연료 되는 거는 이제 화석화라고 하면 되지. 화석화. 죽으면 뭐 화석화되면 생물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본 거고. 1번이 뭐야?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간다는 거지. 핵심만 체크해주면 광합성의 여기가 광합성 1번이. 2번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돌고 도는 거. 3번은 호흡으로 다시 뛰쳐나가는 거. 분해 4번은 호흡이랑 분해 정도. 이것도 뭐 호흡 그 일종이라서 그게 넘어가 될 것 같아. 5번은 화석화되는 거. 화석화되는 거. 그 다음에 그 화석연료의 연소 이렇게 나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고 돈다. 재밌다. 됐어요. 질소순환. 야, 최석이가 정말 사랑하는 소비가 사랑하는 질소순환. 선생 거긴 아직 주죠. 하지 말라면 더 하지. 하지 말라면 더 진정목. 더 정목. 더는 명. 최석아 그러니까 아까 안 적고 뭐였어? 야, 난 이해하고 적어야 돼. 너처럼 이해가 빠르잖아. 갈구지 마. 나 갈구지 마. 한마디 해. 나 갈구지 마. 자, 질소순환. 나 근데 솔직히 이건 암기야. 이해가 아닌 것 같아. 맞아, 암이야. 암이야. 자꾸 그래봐야지 뭐 알지. 질소순환.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N2 형태. 얘는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저 결합력이 엄청 세. 잘 안 끊어져. 그 적을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몇 안 돼. 번개. 첫 번째가 고에너지 방전. 번개를 통해서 끊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번개가 치면은 이게 분리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 그래서 에너스를 많이. NO 투? 에너. 뭐 NO가 될 수도 있고 NO2가 될 수도 있고 뭐 NO3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질소 산화물이라고 묶어서 적어줄게. 질소가 산화된 물질. 그럼 이 질소 산화물의 형태를 식물이 잘 흡수해서 쓸 수 있다. 식물은 저 N2를 뽀개는 과정은 없거든.
번째는 뭐가 있냐?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그 뿌리옥박테리아를 만나면 뿌리옥박테리아, 박테리아 중에서 그러니까 균 중에서 저 삼중결합을 끊을 수 없는 몇 안 되는 놈이야. 그럼 뿌리옥박테리아가 이걸 뽀개면 이거 가지고서 그 암모늄 이온을 형성할 수 있어. NH2 플러스. 이 두 과정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공기 질산화. 중에 있는 질소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질소 고정. 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해. 화살표로 따지면 요 화살표도 질소 고정이고 번개로 해도 질소 고정이고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해도 질소 고정이라고. 둘 다 질소 고정에 해당한다. 다음, 요 과정은 질산화 과정이라고 해요. 질산화 과정. 이것도 이거에 작용하는 균은 질산균이야. 질산균. 질산화 세균이라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질산화를 거쳐야지만 여기서부터 탈질산화로 일로 나갈 수 있어. 탈질산화 과정. 탈질산화 작용이야. 균은 탈질산화 세균. 암모늄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암모늄에서 질산을 거쳐갖고 공기 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게 다 균이 관여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뿌리옥박테리아, 여기는 질산화 세균, 여기는 탈질산화 세균. 알겠지? 다음 마지막 과정. 이걸 이제 식물이 흡수하지? 식물이 흡수하면 이 질산 이온이나 NO3-나 또는 암모늄, NH2 플러스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냐? 질소가 들어간 물질.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질소 들어가지? 예. 다음 핵산에도 질소 들어가지? 핵산에 질소 염기 들어가잖아. 단백질의 경우는 아미노산에서 그 아미노기 거기에 필요한 거고, 핵산 같은 경우는 그 염기에 들어간다고. 인산당 염기에서 염기. 단백질에서는 아미노기, 핵산에서는 염기 부분에 들어가거든. 식물이 흡수해갖고 요걸 만드는 과정을 질소동화라고 해. 질소동화. 동화작용, 합성한다는 뜻이야. 질소동화작용. 이건 식물이 하는 거. 그럼 내 작용을 총 한 4개 정도 보여줬지? 첫 번째가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 질소 고정. 2단계가 질산화 과정. 질산화 작용. 세 번째가 탈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 마지막 네 번째가 질소 동화 작용. 이 4개 구별할 수 있겠어? 네. 이렇게 해갖고 질소에 관련된 물질 순환은 이 4가지가 있다. 근데 역시 돌보던가. 네. 동화작용 먼저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탈질산화. 그렇죠. 동화하고 좀 동화. 사실 여기 그 적힌 대로 좀 이 아. 순서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고 이 4가지가 있어. 또 밑에 보면은 질소 고정이 있고, 질산화 있고, 질소 동화도 있고, 탈질산화도 있고. 요걸 통해서 이 돌고돌더라. 그리고 밑에 최종적으로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인데, 에너지는 돌고 도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열로 나가는 거.
태양 에너지로 들어왔다가 열 에너지로 나간다. 그다음에 물질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돌고 돌더라. 이렇게 사용되면서. 다음 생태계 평형 관련된 건데, 생태계 평형의 경우 아까 그 평형 깨진 거 맞잖아. 이게 만약에 감소하는데 보통 언제 감소하지 이거? 얘는 일시적으로 증가부터 해놨네. 이게 갑자기 이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뭐 번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소비자를 강제로 사람이 개입해서 죽여버렸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사슴을 뜯어먹는 늑대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늑대를 막 사냥했다. 그러면 2차가 죽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또는 산불이나 산사태가 나갖고 식물들이 몰살했다. 그러면 생산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는 거는 먹이가 많지. 토끼를 풀었다? 어서 토끼나 이런 걸 잔뜩 사갖고 풀어버렸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 부분은 문제로 뭐 산악계 낼 만한 내용이 없어. 그 생태계 평형이 뭐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생태계 평형 파괴 요인? 사실 이건 너무 이거 이거 뭐 도덕 수업 아닙니까? 자연재해, 인간활동, 외계 생물의 뭐 뒤에 이 탄소순환이나 질소순환 관련된 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시작.